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결혼하고 1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.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. 우리는 둘 다 생활에 쫓기면서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쉬고 싶어 했고, 상대방이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. 더 이상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.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, 나는 나대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, 그것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.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.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. 그러니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자꾸 알려주어야 한다.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는 대신 그 말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.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.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게 된다.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.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도 다 모른다. 그런데 상대방을 어찌 다 알겠는가? 나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.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.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. 김혜남 작가의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.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.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.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.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.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. 이 5문장이 핵심입니다. 연애 시절엔 매일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. 취미, 관심사, 어제 뭐 했는지, 오늘 기분은 어떤지, 기분이 왜 그런지 등. 결혼을 하면 궁금증이 감소하죠.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. 다 안다는 게 가능할까요? 한평생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참을 몰라 매일 묻고 또 묻는데 말이죠. 연애 기간이 아무리 길었다 한들 상대방에 대해 완벽히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.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계속 궁금해해야 합니다. 궁금은 다른 말로 관심입니다.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 않아요. 관심이 있어야 궁금합니다. 궁금하면 그 대상을 알려하고 알면,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. 질의 짐작은 독입니다. 이쯤이면 상대방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행동, 나의 마음, 의중, 의도를 어련히 잘 파악하겠지? 큰 오산입니다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, 오래 같이 산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. 조금은 눈치를 채거나 예측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긴 하겠지요.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.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.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.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. 이건 자존심의 문제,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. 부부는 서로 전혀 다른 개별자이기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.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. 매일이 달라요. 기분, 감정, 신체적 변화, 건강, 직장에서의 일, 스트레스 정도, 사소한 무엇이라도 다릅니다.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대방에게 시시콜콜하게 말해주세요. 이를 귀찮아하는 건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다름없고 상대방의 실수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. 사랑이 오래 지속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? 대화와 소통 표현입니다. 말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.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면 표현해야 합니다.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은 혼자만의 것으로 남습니다. 말이나 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마음을 서로 공유하세요. 그때 사랑은 나와 상대방,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.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